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홍준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비 어디에 많이 쓰시나요?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식료품이라든지 주거, 교통, 음식, 숙박 이런 쪽에 많이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래예보에서는 미래에 돈 나갈 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미래형 생활비 8입니다. 자, 8가지를 선정해 봤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돈 나갈 곳은 바로 초연결 통신비입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3요소가 의, 식,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4요소로 이제는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바로 통신이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통신이 우리 가계의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은 5.3%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게에서 한 달에 약 14만 원 정도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끊고 살기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5G 시대이자 초연결 세상입니다. 자, 5G라는 것은 지금 요금제가 많이 나와 있지만 꽤 비싸잖아요. 물론 그 비용이 앞으로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제 5G로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연결하고 집도 연결하고 사람도 연결하고 로봇도 연결하고 다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가 된다는 건데, 자,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연결이 공짜일 리가 없습니다. 자, 5G라는 것은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막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거나 그럴 일은 상당히 어렵겠죠.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5G 자율주행 통신요금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가 자율주행할 때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물론 자동차 내부에서 많은 것들이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5G로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 처리 비용을 이제 소비자에게 월 통신료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 보면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도 진정한 스마트홈이 되기 위해서는요, AI 스마트홈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 있는 AI, 사람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판단한 다음에 주인이 일어났구나, 잠들었구나, 친구랑 얘기하는구나, 별의별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수시로 계속해가지고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 이럴 때 상당히 많은 데이터 처리 용량이 필요하고 그럴 때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AI 클라우드 요금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의 생활에 AI가 정말로 깊숙하게 침투하게 된다면은 그 수많은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기업에서 공짜로 하게 해주겠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그런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반 개개인들도 이런 AI 클라우드 요금을 적용받게 되는 이런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미래에 돈 나갈 곳 두 번째가 반려로봇 동거 요금입니다. 이게 상당히 비용이 커요. 소니의 로봇 강아지 아이보만 하더라도 200만 원 주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매월 2,980엔이 나가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달에 저기 3만 원씩 계속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거든요. 물론 일시불로 되면 좀 할인은 해줘요. 근데 이게 다 AI 클라우드 그 서버 처리 비용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반려로봇 제품 얼마 전에 출시가 됐죠. 일본의 그루브 X사, 라봇 같은 경우에도 한 마리 기르는데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월 통신 요금을 보시게 되면은 한 마리는 거의 이건 비쌉니다. 거의 9만 원. 두 마리 기르게 되면 거의 18만 원이 나가게 돼요. 매달 돈이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홀로그램 동거 서비스가 이게 165만 원인데 여기에 또 추가로 매달 캐릭터 공동 생활비로 월 15,000원씩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반려로봇들, 동거 캐릭터가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미래 채널에 아주 인기 있는 로봇인 벡터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망했다가 다른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면서 이제 수익성을 생각해서 이거를 발표했죠. 벡터한테 월 이용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프라이스 X, Y, G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달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반려로봇을 살리기 위해서는 걔들 사료값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버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새로운 미래 생활비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미래형 생활비가 뭐냐면 바로 구독 요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그리고 비디오 서비스들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특히나 젊은 분들일수록 그럴 텐데 과거에 우리가 테이프를 사고 CD를 사고 DVD 사고 비디오 사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월 얼마를 내게 되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죠. 저 같은 경우에도 멜론 이용하고 넷플릭스 이용하고 웨이브를 이용하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뭐 3만 원 정도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과거 생각해보자면 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U 플러스 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 쓸모가 없더라고요. 끊고 싶은데 약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상당히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콘솔 게임기라든지 고가의 PC를 사지 않더라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그런 거 연결해가지고 패드 이용해가지고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끊기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 월 이용료가 10,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게임 하나 살 때마다 또 비용은 추가된다고 하죠. 이런 것들도 미래형 생활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필수 생활비 항목에 넣었냐면요. 전에 인간 대체 시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구라든지 인간관계를 다 누가 대체하고 있냐면은 이런 넷플릭스, 게임, 1인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역할, 나의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심심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미래형 생활비 항목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돈 나갈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앞으로는 월 이용료를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 뭐 이런 걸 만드는 어도비사 같은 경우는 이미 변신을 했죠. 월 24,000원이라든지 뭐 그런 걸 내야 돼요. 포토샵만 하더라도 월 24,000원, 프리미어도 24,000원, 묶어서 하면 뭐 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월 요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1년 단위로 계약이 돼가지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위약 요금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엑셀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0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연 단위로 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89,000원 딱 1년에 결제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물론 일시불로 지불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구독경제 형식으로 프로그램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 지금 구독경제가 뜨고 있다고 하잖아요. 실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림 구독 서비스 오픈 갤러리라는 곳이 있죠. 우리가 그림 하나 사두게 되면은 고가인데 또 질리잖아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 요금을 내게 되면은 매달 그림을 새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보시게 되면 월 33,000원 정도가 지금은 할인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꽃을 매달 배송해주는 꾹가라는 곳이 있죠. 조그만 거는 17,000원, 큰 거는 5만원.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통주를 딱 이제 매달 보내주는, 선별해서 보내주는 술담아라는 서비스. 보니까 39,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매달 돈이 나간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구독경제 어떻게 앞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취향별로 매달 구독 형식으로 내가 생활비가 지출될 수 있다는 것도 미래형 생활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은 구독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충분히 필수품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필수가 될 것 같아요. 환경 비용으로서 구독 요금이 또 나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식수요금이죠. 그래서 정수기 같은 거 렌탈을 하게 되면 한 달에 3만 원 이상씩 나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생수 페트병을 매달 이제 집에 배송받게 하더라도 이거 4만 원이 넘거든요. 이 비용이 우리 평생 동안 매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 생활비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공기요금도 우리가 사 먹고 있잖아요. 지금 공기청정기 한 번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필터 매달 갈아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쿠쿠 거 쓰고 있거든요. 그 필터가 교환 주기가 1년인데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뭐 LG나 그런 데도 상당히 비싸죠. 이게 구독 경제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터 같은 것들도. 그래서 매달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가 식수라든지 공기를 위해서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애들 장난 수준이고요. 앞으로 환경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거 청정 에너지 만들면서 전기요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일회용품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 처리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 지금 쓰레기들 뭐 중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에서 받지 않아서 난리가 나기도 했잖아요.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농상품들 생산이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농상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요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우리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분위기를 전환해서요. 이번엔 또 재미난 미래형 생활비인데요. 사교비가 새롭게 주출이 되고 있는 측면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술자리들 많이 줄어드셨죠. 과거에는 사교비에 있어서 가장 지출이 컸던 게 아마 술값이었을 거예요. 술값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연말연시 많이 술자리들 줄어드셨을 텐데 그 이유가 건강관리 때문에 술 적게 먹기도 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술 적게 먹기도 하고 개인주의다 보니까 따로따로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적게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교 문화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건데 이 빈자리를 삐짓고 들어가고 있는 곳이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소셜 모임, 살롱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책 가지고 모이는 트레바리도 있고 뭐 도전 정신 그런 걸로 모이는 크리에이터 클럽, 취향관 아니면 문화 가지고 모이는 문토 같은 클럽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서 모이는 게 아니라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나이와 직장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당히 장사 속이 있는 것 같고 자, 비용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 보통 4, 6회로 진행이 되고 그게 2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회 비용을 거의 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싼 건지 아닌지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용도 내고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의 평도 그렇게 저는 좋은 걸 많이 못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바리 같은 경우에는 50억 투자를 작년에 유치했었거든요. 이 중에서 소프트뱅크 투자처에서 45억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장세를 보고 있는 건데 자, 사람들의 사교에 있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소개팅 앱으로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있잖아요. 사교 관계가 많이 끊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연결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잘 노출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료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내가 노출이 더 잘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 나가는 것도 새로운 사교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게임 속 세상도 하나의 사교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하고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자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래형 사교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대하게 커져가고 있는 돈 나갈 곳이 바로 반려동물 양육비인데요. 얘네들이 가족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단어가 이겁니다. 멍겔지수, 냥겔지수 들어보셨나요? 앵겔지수 패러디한 건데 우리의 소득 중에서 이런 반려동물한테 지출되는 항목의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용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많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퀴즈. 개, 고양이 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건 다 예상하실 것 같은데 보면은 강아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는 월 비용이 평균적으로 96,000원 정도, 고양이는 67,0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재밌는 게 사료비는 개는 26만 원, 고양이 17만 원. 자, 또 미용해줘야 되죠. 개 14만 원, 고양이 8만 원. 자, 이건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리고 용품 같은 경우에 차이가 적은데 개는 14만 원, 고양이 13만 원.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 웃기죠? 반려동물 호텔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월 지출이 연 지출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평균 개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이렇게 호텔 비용까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상당히 적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의료비예요. 반려동물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 상품까지 생겨난 이러한 상황.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아프고 그러다가 돈도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죽을 때도 문제예요. 죽었을 때 장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직접 땅에 묻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절반가량. 근데 이거 불법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신에 동물병원에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동물병원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죽었을 때 키로당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상당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장례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는데 50만 원 이상 쓰는 사람들도 23% 이상이 되니까 상당히 큰 비용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얘네들 키워가면서 많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야, 중국 같은 경우 반려동물이 2억 마리 시대네요. 우리나라는 1,000만 마리인데 중국은 2억 마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여기 기사 보시게 되면 동물 사진사가 인기 직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그 케어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줄어들고 있는 곳은 어디죠? 아이들 양육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애를 낳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또 돈 나갈 곳 보겠습니다. 미래형 생활비, 7번째는 배달 비용이에요. 자, 우리 한 5년 전? 1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배달 비용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자, 근데 워낙에 이커머스 시장이 커졌고 배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합치면 꽤 큰 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음식 배달비 2,000원을 하루에 한 끼 매일 시켜 먹는다면은 이게 1년에 73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시켜 먹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렇게까지 시켜 먹을 사람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억지로 계산해 봤고요. 자, 국내 택배비 2,5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48회. 그래서 12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 같아요, 1년에. 해외 배송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건 좀 비싸잖아요. 5만 원씩만 잡더라도 두 번 하게 되면은 이게 또 10만 원. 그래서 1년에 보통 얼마가 들어가냐면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산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하면 또 기기, 그 제품 가격 자체가 줄어드니까 또 어떻게 보자면 또이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배달 비용이라는 것이 미래의 생활비로 또 자리를 잡았다라고 여러분들도 이건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 마지막인데요.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장수 비용이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세 시대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미래형 생활비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을 100살 동안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나 사람이나 의료비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데 까딱하다가 내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아파가지고 큰 돈 들어가게 되면은 노후에 완전히 자산이 파괴돼가지고 노후 파산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책은 NHK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낸 건데 저거 읽어보고 상당히 충격 먹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노후에 대한 우리 초고령 사회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준비하고 있어요. 초고령 사회의 독특한 현상들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사례들 수집하면서 흥미로운 것들만 전달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미래형 생활비 8곳을 뽑아봤어요. 많이 동의를 하셨는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재미로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미래형 생활비의 월 지출 비용이 얼마일지 계산해봤습니다. 초연결 통신비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한 5만 원 정도는 일단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구독요금, 음악이랑 비교하게 되면 2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환경비용, 생수구독하는 것만 끼더라도 4만 5천 원. 그리고 사교비, 한 달에 2번 참여한다라고 치면은 이게 10만 원, 제일 커요, 이게.
자,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비가 96,000원, 개 한 마리 기른다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배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매일 시켜 먹는 기준 하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 7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합쳐서 미래형 생활비만 계산해 보면은 38만 1,000원 정도가 매달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거비 들어가고 식품비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미래형 생활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돈 나갈 곳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구독요금이 생겨나면서 이제 CD값, DVD 비용 뭐 이런 게 빠지는 거고요. 그 밖에도 뭐가 있을까요? 사교비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과 매일 만나가지고 술 먹고 그런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더 절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양육비잖아요. 아이들 양육비가 엄청나게 큰데 그건 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통계청 자료만 보시더라도 우리 생활비 중에서 주류라든지 의류 비용이라든지 옷 비용, 통신 비용,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은 계속 줄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곳이 있고 줄어드는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하셔야 되는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 비용 그리고 환경 비용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초고령 사회가 확대가 되고 환경 위기가 계속 심각해지게 된다면 이 비용은 정말로 우리에게 재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은 우리가 걱정을 하고 해결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생활비 8가지를 한번 생각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또 미래에 어떤 생활비가 추가될지 아니면 어떤 비용이 줄어들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들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